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도 남들 못지않은 사연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써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인문계열보다는 상고를 진학했죠.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남들보다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언니는 당연하게 대학을 진학하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고 저는 상고를 졸업하여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희는 상고에서도 성적도 우수하니까 LG 생산직은 문제 없을 거야. 전교 3등까지 뽑아가거든. 어때? 아,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싶었는데 대기업이면 더 좋아요. 전 돈을 빨리 벌고 싶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 모범적이었으니까 선생님은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전 그렇게 생산직을 하다가 시기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재밌게 일했어요. 저에겐 고졸 출신 생산직이란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 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제가 제 일에 떳떳하면 되니까요. 부모님도 제가 일을 시작하니 조금 더 안정이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섭섭하다거나 나도 대학을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취직을 해서 집안을 조금 더 살기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렇게 3교대 생산직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급여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삶이 그만큼 여유로워졌죠. 언니의 대학생활 용돈까지 주었으니까요. 고마워, 소희야. 가뜩이나 너 일하기도 힘든데 나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미안해. 언니로서 면목이 없다. 아니야, 언니.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든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언니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걸? 언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는 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야. 언니가 아빠 엄마 체면을 살려줘야지. 안 그래? 열심히 할게. 그리고 네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고 힘내줘. 알겠지? 저와 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매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전 밤낮으로 일하며 언니의 용돈도 되고 집안 살림에 보태기 시작했어요. 워낙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고 언니는 졸업을 하여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였고 저는 여전히 일을 해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전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고졸 생산직인 저와는 다르게 결혼할 남편은 가방줄이 긴 남편이었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사실 학력 차이가 너무 나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죠. 역시나 제 걱정과 마찬가지로 시댁에선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귀하게 키운 석박사 아들을 고졸 생산직한테 장가를 보내다니요. 나 쓰러지는 일 보려고 하니? 우재야,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애를 갖다 붙여 붙이길, 어? 넌 교수 될래야. 아, 착하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아직 전 교수 된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원생인데 지금 이 여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락 좀 해줘요. 우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지. 교수만 되면 내노라 하는 집 여식들이 줄을 설 텐데 고작 공순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 아무튼 절대 안 돼, 걔는.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니까. 왜 네 앞니를 꼴려 그래? 전 소희랑 결혼할 거예요, 무조건. 소희 진짜 착하고 좋은 애예요.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다음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콩순이랑 돈 많이 번다고 다가 아니야. 네가 지금 돈에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안정감을 찾아야 공부에 집중하죠. 엄마가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남편의 막무가내 결혼 진행으로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절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원하는 예단 목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교수 남편 얻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존심이 상했었지만 결혼 전 얼굴을 붉히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우재한테 얘기는 들었지? 우리 우재는 곧 교수 될 애야. 네가 결혼을 한다면 네 주제에 교수 사모님이 될 텐데 이 정도 예단은 기본 아니니? 이건 다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고. 네, 예단은 천천히 준비해 볼게요.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게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어머님도 저에게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고 됐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전 씁쓸했지만 제가 겪어야 할 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일만 해온 저는 솔직히 모아놓은 돈은 또래에 비해 많았어요. 전 어머님이 원하는 예단을 준비해 갔죠. 어머님은 내심 놀라면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인 남편 때문에 시집살이를 해야 했지만 저 역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 탐탁치 않아 하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도 싶었고요. 전 최대한 싹싹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예단은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더구나. 그래야지. 이제 네 남편이 장차 교수 될 건데 이 정도 투자도 못하겠어? 네, 감사해요.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우재 씨 뒷바라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됐다. 너랑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뭐 좋아서 허락한 줄 아니? 그리고 사실 네가 집도 해와야 하는 거야. 알아? 남편이 교수 되면 네가 교수 사모님이 될 건데 언감생심 너같이 공순이가 사모님이 말이 돼? 집도 해와야 하는데 내가 봐준 거다. 어머니, 공순이라고 하지 좀 마세요. 그냥 생산직 하는 직원이지
꼭 그렇게 공순히.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끼리 좀 웃으면서 서로 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전 정말 어머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님은 제 말에 기가 막혔는지 절 노려보았고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결혼 전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들시들해졌죠. 오늘은 어머님이 나보고 일 갔다 오자마자 이불 빨래를 다 해놓으라 하신 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빨래 저거 다 하고 저녁 차리고 자기는 맨날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내일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쉽냐? 교수는 쉽게 되냐고. 나도 논문 쓰고 교수님 시중 들고 이래저래 할 게 많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엄마가 좀 까탈스러운 건 있어도 그래도 나 이렇게 키워주신 분인데 그냥 네가 좀 참아. 며느리잖아. 뭐?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일찍 들어와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지. 나도 힘들어서 그래. 네가 대학원을 안 다녀봐서 그래.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아휴. 이래서 엄마가 결혼을 그렇게 말렸는데 누구 탓을 하냐? 내 탓이지. 지금 결혼을 후회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자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야말로 진짜 내 발등을 찍었어. 그렇게 남편과는 싸움이 잦아졌어요. 결혼하고 제 마음이 제일 힘들었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매일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늘 치여 살았어요. 그렇게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친한 언니가 저에게 봉사활동을 해보자고 권유하더라고요. 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원래도 남을 돕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고, 저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죠. 그렇게 양로원이나 보육원,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취약계층을 보다 보니 난 지금 참 행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전 그렇게 하루하루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살아갔죠. 그러다 양로원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절 손녀처럼 무척이나 예뻐하시는 분이었죠. 저 역시도 할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잘 따랐고요. 아유, 참 젊은 처자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누구 집 딸인지 참 예쁘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예뻐해 주시는 거죠, 뭐. 봉사활동하면 마음도 뿌듯해지고 바쁘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사지 멀쩡한데. 그러게. 생각이 아주 똑바로 박혔네. 요즘 것들은 귀찮은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그럼 평일엔 매일 일 나가는 거야? 네. 평일엔 출근하고 토요일에 봉사활동, 그리고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할머니 가족들은 일요일에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 평일에도 오고 일요일에도 오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나를 끔찍이 생각하거든. 이 쭉 늙으니 뭐가 이쁘다고. 할머니가 왜 죽 늙은이에요? 이렇게 정정하신데. 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때까지 식사 잘 하시고 계세요.
전 그렇게 봉사와 일을 번갈아 가며 했었죠. 남편은 매일 늦은 밤 퇴근해 주말이면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늘 갑갑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외로운 마음도 들었고 내 생은 정말 글렀나 싶을 정도로 슬프기도 했죠. 그래도 막상 교수가 되면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거란 기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논문에 교수 준비에 이것저것 바쁜 남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는 날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밤새 얼굴도 못 보는 남편 대신 저에게 오는 건 시어머니의 잔소리뿐이었지만 그래도 참아야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는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니? 그렇게 밖에서만 놔두니까 우제도 마음을 못 잡지. 저게 부부야 뭐야? 아휴. 봉사활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제 할 일 하고 다니니까 어머님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식사 차려놨으니까 챙겨 드시고요. 설거지는 그냥 담가두시면 제가 와서 할게요. 오늘 우재씨도 늦는다고 했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너 일은 다른 거 안 구하니? 아니 우리 우재 이제 곧 교수 될 것 같은데 와이프가 생산직이 말이 돼? 다른 일 알아봐. 무슨 일이요? 어머님도 가발 공장 다니시면서 우재씨 키운 거 아니에요? 전 제 일에 떳떳해요. 우재씨 교수 되는 거랑 제가 일하는 거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어머님은 토요일이면 봉사활동을 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갔기 때문에 어머님도 딱히 말씀은 안 하셨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절 소홀히 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밖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죠. 그동안 소원해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겸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살림하랴 생활비 대랴. 내가 번번이 돈도 많이 못 갖다 주고 네가 고생 많았을 거야 아마. 알긴 아네. 그래도 괜찮아. 이제 좀 바쁜 거 좀 끝났어? 어머님 좀 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적적해 하시더라. 이제 교수 임용이 코앞이야. 근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수가 되려면 접대도 해야 하고 좀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 뭐? 그게 교수 자리 돈으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자기 그동안 논문에 모시고 있는 교수님 시중 든 게 교수 되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거 포함해서 돈도 필요하다는 거지. 내 노력 플러스 돈. 그래서 말인데 내가 교수가 되면 누가 제일 좋겠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일 좋겠지? 난 자기가 교수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학원 자리에서 애들 가르쳐도 좋고. 넌 왜 이렇게 꿈이 작냐? 교수 사모 안 되고 싶어? 남들은 교수 사모 못 돼서 안달인데. 그래서 말인데 돈 좀 해줘. 뭐? 돈? 돈을 해주면 교수가 되긴 하는 거야? 아,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지금도 강사일 하긴 하잖아. 3장이면 될 것 같아. 그럼 전임 교수 되는 건 문제 없어. 자기야, 우리 부부잖아, 어?
나 제발 도와주라. 그럼 자기도 좋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약속해. 교수 되면 이제 시간도 많아지니까 아기도 갖고 가정에 집중하겠다고. 아,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바빠서 그렇지. 나 몰라? 연애할 때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알잖아. 나만 믿어. 고마워, 자기야. 남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쓰고 아끼고 한 푼 두 푼 모은 3억이란 돈을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날만은 저를 아내와 며느리로 대우를 해주었네요. 처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아봐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나쁘진 않았죠. 3억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저에겐 전 재산이었지만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에 나쁘진 않았죠. 어렸을 때부터 언니도 뒷바라지했고 집안일도 도왔던 저로서는 이런 게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그 기분도 역시 좋았고요. 참 사랑에 목말랐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드디어 우리 며느리 덕을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전임 교수 되면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덕분이야. 내가 교수 되는 거는. 진짜 고마워. 나 밀어주는 교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번 전임은 난 당상이야. 내가 결혼 한번 잘했지. 엄마, 내가 뭘 했어요? 저 결혼 잘했죠? 여보, 진짜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고마워. 어머님도요. 처음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자기 이제 전임되면 시간은 조금 생기는 거지? 우리 이제 아이도 갖고 진짜 좀 부부처럼 지내보자. 맨날 자기는 연구실에 박혀있고 나는 일만 하고, 안 그래? 아이는 아직 일러. 이제 신혼생활이다 생각하고 즐기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잖니. 축하해요, 우리 교수 아드님. 처음으로 저런 대접을 받아본 전 얼떨떨했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서야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전임 교수가 되었고 전 교수의 와이프가 되었어요. 이 행복도 잠시였고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매번 늦는 날도 잦아졌어요. 교수 되면 시간 좀 많을 거라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늦어? 교수 되기 전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심한 거 아니야? 외박도 하고. 아이,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너 자꾸 그렇게 무식한 거 티낼래? 그냥 교수 사모면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해. 뭐? 무식?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아이고, 시끄러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래서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아이를 갖기로 했지만 남편은 차일피일 미뤘어요. 꼭 아기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처럼요. 전 역시나 혼자였죠.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막아섰고 전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 봉사활동만 꾸준히 하였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언제 고민이 생겼나는 듯 없어지기도 했고요. 아는 언니 통해서 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제 가치관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죠. 전 할머니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고민도 하고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저를 손주처럼 생각하는 할머니는 제 고민을 들어주었죠. 이혼혀, 요즘 젊은 처자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안 그러냐? 내가 손주 같아서 하는 말이요. 에휴, 그러게요. 저 참 미련하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하면 속상해 하실 거고. 그래도 할머니가 제 할머니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감사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이제 슬슬 가야겠어요. 시간도 됐고. 그려. 언제든 와서 얘기해요. 이 할머니 심심할까봐 말동무도 해주고 맨날 올 때마다 화과자도 사오고 고맙다잉. 제 베스트 프렌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과 둘이서 속닥속닥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제가 들이닥치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왔어? 깜짝이야. 인기척 좀 해라. 집에서 퍼질러 놓으니까 이제 밖으로 싸돌아다니냐? 좀 기척 좀 해. 소름 돋게. 아니, 오늘은 일찍 왔네? 근데 무슨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길래 조용히 속닥속닥이야? 어머님, 저 왔어요. 밥이나 차려라. 고양이처럼 우리 얘기를 그렇게 엿듣고 있어? 아휴, 하여튼 너는 정이 참 안 간다. 밥 차려 얼른. 정 그렇게 밥을 차렸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 속닥속닥의 이유를 곧 알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며칠이 지나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니 너무 황당했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혼하자니까. 너한테 마음 없어. 알았잖아 원래.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왜 사는 거냐? 이제 너도 편하게 살아. 갑자기? 뭐 잘못 먹었니? 이제 교수 됐다고 나는 필요도 없어졌다 이거야?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네가 준 3억 다시 돌려줄게. 그니까 이혼하자니까. 서로 인생 살자. 우리 잘 안 맞았잖아. 각자의 길 가자고, 어? 그래, 이혼해라. 나도 이제 네 꼴 보기 싫어. 그 답답한 얼굴을 하고서는 우리 교수님 좀 놔줘. 너랑 급이 안 맞잖니? 이제 교수 됐다 이건가요? 이제 새 장가 가려고? 그래서? 나 실컷 이용해놓고 두모자가 지금 나보고 물러나 달라고? 전 어이가 없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이제서야 행복해지나 했더니 어떻게 저한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전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감시한 결과 놀라웠어요. 이미 만나는 여자는 있었고 그 여자와 얼마나 깨가 볶던지 전 기가 막혔죠. 이미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핸드폰으로 남편 사진을 찍어댔고 집으로 와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이, 다 알았으면 이제 그냥 물러나 좀. 나도 새 출발하자. 이 여자랑 너랑 비교가 될 것 같아?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이혼해 그냥. 아니, 난 절대 못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3억 준다고? 이제 교수 되니까 그 돈은 우습다 이거야? 그 돈 없어서 쩔쩔매며 어머님이랑 나한테 빌빌대던 게 이제는 3억 줄 테니 조용히 물러나라. 미안한데 절대 못 물러나.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는 거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솔직히 너랑 어울리기나 하냐?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나 그동안이 억울해서라도 이혼 못해. 나 이 집 시집와서 죽어라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전 남편에게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집어 삼켰죠. 독해져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욕을 하셨고 전 그런 말들을 개의치 않아 하고 다 무시해버렸죠.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유, 독한 것. 내 방이나 치워. 네가 언제까지 이혼 안 해주나 봐라. 넌 이혼하게 되어 있어. 알겠냐? 아유, 독종. 과연 그럴까요?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그리 아세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전 절대 못 물러나니까. 그렇게 전 악착같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구석구석 치우면서 이악 물고 버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청첩장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청첩장에 찍힌 건 김우재, 서유린 언약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미 언약식까지 준비한 모습을 보니 허탈하면서 절망스럽더라고요. 전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언약식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식에 나타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언약식 날짜가 되었고 전 그렇게 언약식에 나타났죠. 자, 오늘 김우재 군과 서유린 양의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일어나서 축배를 들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행복한 모습, 정말 저랑은 결혼을 왜 한 것일까요? 사회자의 소개 인사가 끝이 나고 사회자는 뒤이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말한 이유가 확실해졌죠. 우리 대명대학교 총장님의 하나뿐인 따님 서유림 양이 오늘을 위해 축하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그 여자는 남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3억을 줄 테니 나가 떨어지라고 한 것이죠.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한참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덜컹 주저앉고 말았죠. 그렇게 망연자실 언약식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확하니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저를 나지막히 불렀습니다. 놀라웠죠. 얘야.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요새통 봉사활동 오지도 않고 우리 손녀랑은 아는 사이인 거야? 축하해 주러 왔어?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어요. 저거 좀 보세요. 저기 저렇게 환히 웃고 있는 게
제 남편이에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네? 뭐야? 우리 손녀딸이랑 약혼하는 저 남자가 네 남편 그 후레 자식이라고? 아, 기가 막혀. 아니, 내 손녀야, 저 여자애가. 네? 어떻게 그런 우연이. 아니, 그럼 할머니도 제 남편 봤던 적은 있겠네요? 아,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이. 낯짝이 음흉하다 했더니 그동안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게 저 자식 때문이었냐? 내가 그놈 면상 한번 보면 욕 한 바가지 해주려고 했더니 아주 오늘 날 제대로 잡았다. 저 나쁜 놈이 감히 여자들을 망치려 들어? 아휴, 가만두나 봐라. 할머니의 말은 놀라웠어요. 남편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의 손녀라고 했고요. 전 기가 막혔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곧장 언약식장으로 들어가 성치 않은 몸으로 제 남편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저도 놀랐죠. 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놀라 할머니를 뜯어 말렸지만 할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죠. 이 나쁜 쌍놈의 새끼! 네가 감히 두 여자를 가운데서 갖고 놀아?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내 지팡이 어딨냐? 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 약혼자한테,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축하한다고 하시더니 이유도 없이, 네? 할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 고정하시고, 효린아, 할머니 요양원 다시 모셔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신 것 같아. 제정신은 네가 더 아니지. 이 미친 유부남이 어디서 다른 사람이랑 언약식을 해? 안녕하세요. 저 여기 김우재군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아니면 아시고도 이걸 강행한 건가요? 얘 유부남이에요. 결혼 4년차 유부남. 뭐야? 유부남? 아니, 결혼 안 했다고 하지 않았나? 김 교수, 말해보게. 그러고도 감히 내 딸을 넘봐? 내가 이걸 그냥? 아주 골고루 거짓말하고 다녔구나.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못 당하죠. 제가 이 사람 교수대게 3억도 투자했어요. 근데 교수 되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봉을 잡았네? 이러려고 이혼하자고 했니? 너 내가 그냥 물러날 줄 알았어? 제 말에 그 대학교 총장님과 총장님의 부인은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할머니는 힘이 어디서 나셨는지 상에 차려져 있던 김치를 들고 와 제 남편의 귀싸대기를 후려 갈겼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도 힘입어 같이 남편에게 악쓰기 시작했어요. 이 후레 자식, 감히 우리 소녀를 농락하려 들어? 그리고 우리 손녀 같은 소희한테 네가 감히 돈도 꿀꺽하고 내가 처음 인사 올 때 느낌이 안 좋다 했어. 이놈이 그렇지. 아이고, 뻔뻔한 자식. 내가 힘만 더 남아 돌았으면 더 혼쭐을 내줬을 거다. 어머,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귀한 아들한테 이게 뭔 짓이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 몰라도 제발 그만두세요. 네가 그 어미년이구나. 네가 문제지. 자식 새끼를 그렇게 키워? 너도 좀 맞자. 이 뻔뻔한 모자 같으니라고.
할머니, 여기 잡채 있어요. 이걸로 아주 뺨따기를 날려버려요. 내가 당신들 용서할 줄 알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래, 이혼하자. 네가 교수를 얼마나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총장님이 가만히 있을까? 이 구질구질한 모자야, 정신 차려.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언약식을 망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교수 아들을 방해해? 니까지 깨? 뭐? 말은 똑바로 해. 지 인생 자기가 꼬는 거지. 욕심부리다 끝이 없었지. 당신들의 끝이 여기야. 알겠어? 이제 소송 준비해. 저 할머니 그리고 언약식 당사자인 총장 딸 셋이서 모자를 묵사발로 만들어놨죠. 총장 딸은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울면서 뛰쳐나가는데 정말 저 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한참을 두 모자를 패대기를 치고 나니 기운이 쏙 빠졌고요. 얘야, 일어나라. 넌 아무 죄 없어. 오늘부터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렴. 이런 일에 넘어지지 마, 어? 할머니, 감사해요. 저 정말 아득하고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도 내 손녀나 다름없으니까 인생 공부했다 쳐라. 저런 놈 상대할 필요도 없어. 네가 훨씬 아깝다. 저런 인간한테. 에휴. 감사해요. 용기를 주셔서 이제 홀로 서기 할 용기가 생겼어요. 계속 앞날이 아득했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전 그 길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하여 오늘 언약식까지 한 증거 영상 덕분에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학교도 잘렸죠. 그리고 시간 강사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모자의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죠. 전 남편과 깨끗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있던 남편 재산 분할도요.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더 이상의 용서는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총장네 집에서도 혼인빙자 사기죄로 걸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행히 할머니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남이었지만 인연이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전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남편이랑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행복합니다. 요양원 봉사로 알게 된 할머니가 저의 은인이 되었죠. 순간의 인연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깨우쳤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꼭 소중히 대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